네, 저희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권 소식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어. 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신 의원님들의 지혜가 제게는 꼭 필요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총선 낙선자들과 만나서 오찬 모임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 윤 대통령 여기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의견 많이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낙선자들이 또 쓴소리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선 부산 북갑에서 낙선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정치적인 양극화가 좀 심하다 보니까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성패를 가르게 된다.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도 함께 끌어안아서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좀 보장을 하고 대선 이후 과정을 철저히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 총선 패배가 당 책임이냐, 대통령실 책임이냐, 이런 얘기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선거에서 진 다음에 만난 모임이었으니까 서로 좋은 덕담이 오갔을 리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낙선자들이 윤 대통령한테 좀 할 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가희 기자가 설명한 부분은 사실 공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공개 발언은 좀 더 격한 발언, 격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온 가감 없이 그런 나온 발언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언론에 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발언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측근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측근들만 너무 가까이 두고 그들의 의견만 들어서 그 측근들이 편가르기를 너무 심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이 너무 부재했다. 당과 정의 문제가 이 총선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특히나 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불통의 이미지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유형의 발언들이 쏟아진 걸 보면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어쨌든 경청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걸 보면 네. 대통령의 어떤 분위기도 바뀌었고 또 낙선자들의 모임이기는 하나 당의 앞으로 당이 어떤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또는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최근에 들어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어떤 행보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어제 오찬 모임 현장에 있었던 조혜진 의원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동지들을 서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 편가르는 거, 예. 그래서 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였다. 그리고 그런 부분 이제라도 그런 분들을 좀 끌어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는 분도 계셨고요. 소통해야 된다. 분열하고 편가르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자리까지 포함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하여튼 뭔가 좀 위기 상황이다. 이대로 가서는 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예.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치권 모임을 가지면 항상 모임의 성격, 해석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자, 박진영 부원장님, 일각에서는요, 대통령실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어떤 이탈표 방지 차원에서 이런 자리도 좀 마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죠. 속담으로 치면 소 잃고 양강 고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소 잃고 양강 고친다는 이미 대통령이 불통하고
억압적으로 당을 주물렀기 때문에 선거에 진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소속 의원들을 개체로서 대접을 해주지 않고 그냥 본인의 돌격제처럼 쓰려고 했는데 지금 최상병 특검 이야기는 결국은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을 위한 거에 있어서 의원들을 동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당에 최상병 특검이 올라가면은 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이 빨리 움직여야 될 겁니다. 낙선자들 경우에 어디 뭐 공기업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공직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빨리 또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보다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태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제법 생길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유 실장님, 뭐 네. 이탈표 계속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뭐 이탈표가 있을까요? 그걸 좀 막기 위한 어떤 자리 성격도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5개 어떤 특검법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모든 특검법을 모두 다 옛날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5월 달에는 21대 국회 연속이지만 22대 국회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대 국회는 더 많은 지금 숫자의 전체적인 범야권으로 따져보면 그런 그 야권을 지금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거부권을 행사하고 표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만큼 22대 총선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전향적으로 특검법 중에 뭐 비위, 뭐 뇌물, 뭐 아니면 뭐 이런 비리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 예를 들자면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검은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선제적으로 바꾸자. 독소 조항만 이 협상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특별하게 어떤 비위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그런 의원들도 많으니까 네. 지금 당장 낙선자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요 순간만 모면하지 나중에 더 큰 어떤 후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순수하게 좀 바라볼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바라봐야 된다. 예. 예. 자, 어쨌든 쓴소리 또 오갔고 여러 가지 각종 이 자리에 대한 해석들도 오가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임재 변호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요, 이 지지자들은요, 지금은 지지자들끼리 더욱더 결집해야 된다. 더 이상 이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데 좀 공감을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총선 결국 만족스러운 그런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역할이 정말 지대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함께 참석을 해서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뭐 낙선자 뭐 위로 성격의 모임이었는데 총선을 책임졌던 책임자도 함께 했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장가 기자 일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기간에 직접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새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마포 을에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천 논란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고 자신은 이를 거절했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9일 앞둔 지난 1일에요.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그만하겠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왜 지난 1일이냐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50분간 한 날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증원 규모를 좀 유연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한 전 위원장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한 전 위원장이 사퇴를 언급하면서 반발을 했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레이스를 모두 마치긴 했죠.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건 이런 갈등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좀 진통제라도 먹고 대통령을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또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의 뭐 희망을 가지려면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좋아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네,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아서 총선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거기에 좀 답답함을 토로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었지 않았나. 사실이라면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자, 일단 이종호 실장님. 네. 총선 패배 이후에 또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여러 평가, 전망, 뭐 윤 대통령과의 앞으로의 관계, 뭐 당내에서 앞으로의 역할, 뭐 많은 얘기, 전망, 추측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현상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번의 어떤 사퇴의 의사를 밝혔다라는 건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 이외에는 몰라야 되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계속 흘러나오고 또 뭐 그러니까 오찬을 거부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런 상황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날것 그대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 과연 대통령과 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 실익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점이죠.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게 집권 여당의 전 대표일지라도 대표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금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그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총선 때 이렇게 다퉜느니 저렇게 다퉜느니 오찬을 했는데 거절했느니 아팠느니 이런 식의 말들이 그대로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건 그 측근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죠. 국정 운영이 지금 안정되게 만들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금 어떤 이해득실 이걸로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어느 쪽에서 거밖에 흘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않는데 양쪽 다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오찬 부분은 대통령 시대에서 나왔을 확률이 큽니다. 네.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왜 그 전에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는데 왜 대통령실 오찬 안 가냐 이런 지금 네.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참석한 비대위원회 전원에 따르면 당시에 다들 모이고 그냥 불렀더니 억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와갖고 별 말도 못하고 1시간만 있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런 어떤 건강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어쨌든 해단하는 어떤 분위기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잠깐 나왔다고 치더라도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아픈 내색을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어느 쪽에서 나왔든 간에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양쪽 다 국정 운영에 우선을 둬야 되는 그런 책임질 자세를 보여야 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얘기 나온 김에 메시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정진석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 그랬죠. 대통령실에서 많은 얘기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좀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거 관리해야 된다. 뭐 입단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총선 과정에서의 당정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찬 문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처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갔어야 했다. 아프더라도 이제 뭐 진통제를 먹고라도 갔어야죠. 그게 당과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다만 저는 이게 실무자들의 문제로 등치시켜가지고 피해가면 안 돼요. 결국 이 선거의 책임이 패배의 책임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라는 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의 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꼽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모든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돼야 되고 당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같은 당 소속이니까 공격은 하지 않더라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국정쇄신이라든가 당정 운영 방식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죠. 원래 정치인도 아니고 사실 영선에 선출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대통령이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비판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면 부주인공 조연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성도 제대로 못하고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사람이 끊어지면 끊어질 건지 아니면 같이 다시 뭐 또 합하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국정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조차가 이제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당정의 문제였어요. 당장의 문제였다. 어쨌든 어제 나왔던 윤 대통령을 향한 어떤 쓴소리들, 비판들, 지적들 이것들이 뭐 앞으로 있을 영수회담까지 쭉 이어질 텐데 어떻게 좀 받아들여서 소통 강화해서 다음 행보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